감정을 느끼기엔 너무 이르다. 그 말이 심사석에서 흘러나오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이건 칭찬도 혹평도 아니다. 마치 누군가가 규칙을 읽어내려가듯 차갑고 정확했다. 그리고 그 규칙의 대상이 고작 13살이 참가자 빈예서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의 공기가 한 단계 더 싸늘해졌다. 1. 탈락 발표 직전. 이미 예고된 파열음.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탈락이라는 단어를 빈예서와 연결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래를 시작하면 몸이 작아 보이지 않았다. 한 소절에서 호흡을 길게 끌어올리고 다음 소절에서 뚝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감정을 조영하는데 그게 놀라울 만큼 성숙했다. 관객들은 그 성숙함에 속았다. 심사위원들도 그 성숙함에 감탄하는 척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심사석의 눈빛은 감탄이 아니라 측정이었다. 무대 뒤 대기실. 빈예서는 물병을 쥔 채 손가락으로 라벨을 구기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잘했어.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격려라기보다 어쩐지 불길함을 눌러두는 주문처럼 들렸다. 그리고 생방송. 점수 공개가 다가오자 MC가 일부러 웃음을 크게 터뜨렸다. 분위기를 띄우려는 과장된 웃음. 하지만 관객들은 웃지 않았다. 이미 누군가의 탈락이 확정된 듯한 긴장감이 무대 위까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2. 나훈아의 숨겨진 채점 알고리즘이라는 소문. 탈락이 발표되기 이틀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체불명의 글이 돌기 시작했다. 제목은 짧고 자극적이었다. 심사에 알고리즘이 있다. 감정 표현이 높은 참가자가 오히려 손해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줄이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다. 나훈아 라인의 채점표는 감정을 금지한다. 처음엔 다들 음모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생방송 리허설을 봤다는 스태프 익명의 댓글, 심사위원 동선에 있었다는 관계자의 폭로성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로 모였다.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타이밍에 감정을 보여주느냐가 점수의 절반이다. 그 타이밍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사람들은 입을 맞춘 듯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아직은 이르다. 3. 충격의 탈락. 그리고 멈춘 화면. 탈락 발표 순간. 빈예서는 울지 않았다. 그게 더 충격이었다. 13살이란 나이는 대개 눈물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는가. 하지만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채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때 카메라가 아주 짧게 심사석을 잡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마이크에 잡히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주변의 리액션이 그 말을 증명했다. 감정을 느끼기엔 너무 이르다. 그 문장은 방송에선 잘려나갔다. 하지만 편집은 완벽하지 않았다. 영상이 업로드된 뒤 누리꾼들은 프레임을 확대하고 음성을 분리하고 입모양을 분석했다. 그리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 문장은 존재했다. 그 문장은 평가 기준이었다. 4. 공개된 탈락 기준. 감정은 점수가 아니라 리스크. 사태를 키운 건 다음 날 새벽 올라온 한 장의 파일이었다. 채점표로 보이는 PDF, 상단에는 회의용으로 보이는 시간, 하단에는 심사 기준의 항목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믿기 힘든 문구가 적혀 있었다. 1단계, 예선 물결표 중반, 감정 표현 과다 감점. 2단계, 중반 물결표 중결, 감정 표현 허용. 단 맥락 충족 필요. 3단계, 결승, 감정 표현 가산점. 사람들이 가장 경악한 건 감정 표현 과다 감점이라는 단어였다. 노래에서 감정을 빼면 무엇이 남는가? 그런데 문서는 차갑게 정의했다. 감정은 기술이 아니라 증상으로 취급될 수 있다. 너무 빠른 감정은 연출로 판정한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빈예서가 무대에서 보여준 그 성숙한 감정의 밀도는 이 알고리즘 안에선 장점이 아니라 위험 요소였다. 심사석이 느낀 건 감동이 아니라
이 나이에 저 감정을 꺼내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그래서 나온 문장. 감정을 느끼기엔 너무 이르다. 5. 대기실에서 벌어진 두 번째 사건.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방송 이후에 터졌다. 탈락 직후 빈예서가 대기실로 돌아오자마자 스태프가 다급히 들어왔다고 한다. 손에는 태블릿, 화면에는 점수 항목이 떠 있었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빨갛게 표시된 줄을 가리켰다. 여기, 이 항목 때문에요. 빈예서가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고 한다. 그럼 다음엔 언제 울어야 해요? 그 질문은 너무 단순해서 잔인했다. 13살이 감정의 진심이 아니라 감정의 타이밍을 배워야 하는 순간. 그 순간이 현실이라면 이 프로그램은 경연이 아니라 훈련이 된다. 감동이 아니라 통제가 된다. 6. 알고리즘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심사석의 균열. 파장은 심사석 내부에서도 번졌다. 방송 직후 한 심사위원이 인터뷰를 거절했고 다른 심사위원은 기준은 공정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다.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말이 가장 위험한 은폐라는 걸.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다. 관계자 단톡방 캡처라고 주장하는 이미지. 그 속의 대화는 짧았다. 예서, 너무 앞서갔다. 2단계까지 참아야 했다. 지금 울리면 시청자가 먼저 의심한다. 여기서 핵심은 참아야 했다는 표현이었다. 감정이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에 맞춰 조절되어야 한다는 뜻. 이건 평가가 아니라 서사의 설계다. 7. 빈예서의 마지막 눈빛, 울지 않은 이유.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왜 빈예서는 울지 않았을까? 그 답은 어쩌면 너무 명확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점수가 아니라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무대에서 울면 감정 과다로 감점. 무대에서 웃으면 진정성 부족으로 감점.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 그래서 그녀는 울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그날 노래가 아니라 침묵으로 항의한 것인지도 모른다. 13살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저항.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표정. 8. 폭발한 여론. 그리고 더 무서운 결말. 다음 주 예고편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더 크게 흔들렸다. 화면은 짧은 장면들을 빠르게 던졌다. 심사석의 서류가 뒤집히는 장면. 누군가 이건 기준이 아니라 조작이야 라고 외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컷. 빈예서가 무대 계단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는 장면.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자막은 없었다. 그러나 입모양은 또렷했다. 이제 늦지 않죠?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만약 그 알고리즘이 사실이라면 빈예서는 다음 무대에서 허용된 감정을 꺼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녀는 다시 탈락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걸 따른다면 그녀는 이 세계가 원하는 방식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 소름 끼치는 결말이다. 9.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사람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좋아한다. 숨겨진 알고리즘, 충격의 기준, 폭로.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왜 13살에게 감정은 아직 이르다고 말하는가? 감정이 이르다면 꿈은 더 이르다. 무대는 더 이르다. 그런데 아이를 무대에 올려놓고 감정을 금지한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연출이다. 통제가 아니라 포장이다. 빈예서의 탈락은 한 명의 참가자가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그날 떨어진 건 공정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믿음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조용했다는 사실이다. 조명이 다시 켜지고 다음 참가자의 음악이 시작된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려다. 손을 멈춘다. 혹시 이 박수도 어느 단계에선 감점이 될까봐. 심사석 어딘가에서 또다시 그 문장이 떠오른다. 차갑고 정확한 문장. 사람을 평가하는 문장이 아니라 사람을 형태로 만들려는 문장. 감정을 느끼기엔 너무 이르다. 하지만 이제 시청자들은 알고 있다. 정말 이른 건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용기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